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제가 내일까지는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약속을 또 어기고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제 영상하고 그저께 세 개의 영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짜증이 나서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니까 카운터 어택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본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왜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맨날 뭐 가격 보고 투자 뭐 이런 거 하다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혜족보의 품격이 높다 보니까 작년과 이제 아니까 이제 작년에는 좀 그냥 뭐 아무나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교양과 지력을 갖추신 분들이 와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존중을 해드리기 때문에 논문도 본 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댓글을 어제 보고 내가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겠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찰스 호킨스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자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댓글 달고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렇게 딱히 오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찰스 호킨스가 정부들의 공격을 비트코인이 받는 걸 걱정해 주는 거 맞고요. 그리고 뭐 문제가 되는 자기네 그 연구하고 있는 그거를 뭐 추천한 것도 맞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찰스 홈키스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같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POS에 대한 POW보다 POS가 우월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한테 공격받는다. 걱정해 주는 거는 뭐 오케이 고마워. 근데 그래서 바꿔야 된다. 좀 이렇게 그건 서바이벌하고 지금 연결 없는데. 미국식 사고죠. 미국식 사고. 그러니까 여론의 도움을 받아서 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여론 때문에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봐주는 거면 그러면 다른 핑계를 잡겠죠. 그 전기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뭐 공익적인데 계산을 한다 그러면 다른 핑계를 또 잡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정부하고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게 이 통화 주권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도 사실 핑계고 정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통화 주권에 이제 우리가 외환관리법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뭐 1년에 보낼 수 있는 돈들이 한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예 그것도 없었는데 이제 좀 한도를 줬는데 그런 한도가 없으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속성도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의 이제 국가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류 경제학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 만약에 뭐 전기 오케이 그럼 다른 핑계 잡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정부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러니까 좋아해서 살고 안 좋아해서 죽고 뭐 이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자면 본인들이 이제 POS를 주장하고 뭐 이더리움은 지금 그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비트코인 혼자 유력한 거 중에 비트코인 혼자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GNC도 POW입니다. 근데 우리도 미국의 적이야. 자, 채굴기 5대 돌아갑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혼자 남았는데 자기네들이 한 선택을 정당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제가 좀 공격은 좀 너무했나 생각했는데 뭐 공격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공격은 맞고 그다음에 사소한 뭐 디테일에서 이제 공격받을 제가 소리를 했죠. 플리몬가 그거를 뭐 제가 POS의 일종 아니겠냐. 근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POS라는 정의가 다른 건 아실 거고 제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끼려면 기본적으로 제한 경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POS라고 미루어 짐작했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뭐 POUSUW라는 게 뭐 그거 말고 다른 걸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돼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제가 글도 쓰고 어제 영상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들 이상주의의 세례를 받아. 그래도 뭐 난수표 찍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거 하는 게 좋지 않냐? 좋겠지. 좋은데, 거기에서 생기는 허점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기술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14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14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몇 년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검증을 해보라고 한번. POS는 검증이 됐냐?
글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이 적대적 환경이거든. 완전 적대적 환경이라고 앞에 앱솔루트 붙여야 될 정도예요. 이게 완전 적대적 환경에서 시험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이 된 거지. POS가 언제 완전 적대적 환경에 놓인 적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 또 새로운 거를 하라라고. 그건 안 맞지. 왜냐하면 그거는 채굴자들이 거의 동의 안 할 거예요. 그 용량 내전이라고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정말 비트코인 진영이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정말 내전하느라고, 그 사이에 이제 이더리움이 큰 건데 가격적으로 비트코인 진영 내전은 진짜 앞뒤 안 가립니다. 이게 전부 그 맥시들이기 때문에 뭐 골 때려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거 쌈박한 제안이니까 해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검증도 안 됐고. 그리고 그걸 채굴자들이 하게 하려면 유인이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데, 유인을 줘도 문제고 유인을 안 줘도 문제라는 걸 제가 논증을 했죠. 경제학을 가지고. 자, 이제 오늘 제가 이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찰스나 비탈릭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흔히 대학가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자, 제가 아주 담백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것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인터넷하고는 그게 다르죠. 인터넷은 기존에 없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우편을 붙이고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읽을 거고, 뭐 읽으면 내가 표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은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지금 뭐 사용자들의 편의성에서 무엇을 더 주는가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빠른 정보를 주나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 콘트랙, 혹시 저를 이제 지나가다 보시면 저 블록체인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보시나요? 2018년도에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콘트랙만 가지고 논한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저를 인용 안 하고 제가 정리해 준 거 가지고 열심히 다들 떠들더라고요. 오케이. 그건 뭐 제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저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정리해 가지고 스마트 콘트랙의 몇 가지 그 분질러지는 맥락들을 얘기했으니까 뭐 갖다 쓰라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전엔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제가 뭐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투명성. 블록체인의 특징이 투명성이죠. 그거 왜 못 줘요? 중앙화된 시스템이 줄 수 있는데 오픈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픈 안 한다고? 뭐 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콘트랙 하는데 중앙 시스템이 해요. 그게 자판기잖아. 왜 자동으로 이행되는 그런 계약을 왜 구글에서는 못 할까요? 하는데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게임 있잖아요. 게임 자체가 스마트 콘트랙들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게임 안에서 내가 어떤 피하면 안 죽고 목표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엔 모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코드들이란 말이죠. 어떤 조건에 만족이 되면 이제 모션이 이제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어떤 값이 모션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게 프로그램 단에서는 이제 어떤 값이면 어떤 조건이 떨어지고 어떤 값이면 어떤 조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스마트 컨트랙인데. 블록체인이 뭘 해주는 거야 도대체? 블록체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아동 포르노 링크가 들어있어요. 그게 어느 몇 번째 블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채굴자들이 그거를 넣고 그냥 채굴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채굴이 성공하는 게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트랜잭션만 넣어가지고 빨리 빙고를 때려야 되는 건데, 뭐 돈 많고 한가하겠지. 뭐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넣었어요. 심어놨지. 뭐 내가 심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봐.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욕하려고 하는 애들이 쭉 블록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미국적 문화에서는 이 아동 포르노 이거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제 다운받은 사람도 감옥 가는 거잖아요. 공격을 막 했어요. 없어졌나요? 안 없어져요. 이더리움 기반일 텐데 스마트 컨트랙으로다가 갬블링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2018년도인가 어떤
누군가의 죽음을 놓고 그 갬블링을 스마트 컨트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려는 했었는데 스마트 컨트롤이 개방이 되면 요인 암살이죠. 근데 이게 요인 암살이 그런 보험은 없는데 요인 암살이 이게 되게 합리적인 보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 나라 정부의 핵심적인 사람이 암살을 당한다거나 정변이 일어나면 계약이 다 어그러지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요인 암살에 대해서 보험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타크래프트의 마우스는 불공정한 게 아닌데 맵을 쓰면 불공정하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불공정함이 아닌데 어디까지는 불공정한 거다라는 그 경계를 누군가 정해줘야 되니까 심판이 필요하고 그게 중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는 싹 다 그거를 스스로 지웠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나서가지고 지웠을 거예요. 그 계약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에 있는 아동 포르노 링크는 없어졌나요? 있나요?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일 텐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 플랫폼이 많으니까. 첫 번째로 요인 암살 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어요. 눈에 띄자마자. 이겁니다. 구글은 절대 못하겠죠. 구글이 감히 무슨 뭐 아동 포르노 링크를 건다거나 뭐 구글이 감히 무슨 뭐 요인 암살 스마트 컨트랙 보험 계약을 팔 수 없겠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중앙화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애써서 이렇게 탈중앙화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탈중앙화가 멋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탈중앙화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그 대학생 수준에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탈중앙화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본인들은 중앙화된 회사의 시스템을 몽땅 다 같이 쓴다. 이 정말 그 반수능적인 문화를 수능하는 그런 아주 우리 같은 이제 리버터리안적인 훈련을 딱 받은 사람들은 딱 이거 알거든요. 이게 그렇게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20세기의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주의 제가 얘기하는데 이상주의가 국가라는 거 원래 국가는 괴물이 맞는데 언제나 괴물이었는데 이게 이상주의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 20세기에 국가가. 그래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아마 에이즈도 불법화하고 암도 불법화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이성이 있으니까 이게 에이즈나 암을 불법화하는 것은 이게 뭐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지. 여기에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거 예를 들어서 아동 포르노는 명백하죠. 처음에 명백한 거에서 시작을 해. 이 심판자가. 그런데 요인 암살 보험 계약이 딱히 나쁜가요? 이게 필요한 면도 있는데 사람의 죽음을 갖고 그 생명보험을 그것도 타자가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애매한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의 힘이 되게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의 하나로서 어떤 전통이 쭉 있지만, 그래서 족보가 있죠. 나온 철학적 운동이 바로 이 크립토 커런시 운동이었는데 빛을 못 보다가 20년 동안 진짜 우수한 사람들이 뭐 다 했는데 다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라인 뱅킹 쪽 기술자로 이제 다 전향을 했는데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잭팟을 터뜨린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성격이 이렇게 국가주의자들하고 싸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렇게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싸우게 되어 있는데 찰스가 이거를 몰랐다. 참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러니까 인문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지. 편의성? 아니 만약에 이렇게 맞짱 뜨는 게 블록체인의 본질이 아니라면 블록체인이 신뢰를 왜 주는가요? 블록체인이 신뢰를 왜 주냐 하면 정부와 준하는 어떤 그런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자신의 손발을 묶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손발을 묶으니까 너는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손발을 묶기 위해서 탈중앙화 해야 되니까 이게 속도도 느리고 그거 풀라고 막 뭐 POS 나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논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이런 거대한 중앙한테 의지할 거면 이 모든 게 다 쓸데가 없다니까. 이 생각을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최전방은 무시무시한 국가하고 맞서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달리 하지만 뭐 백악관의 과학기술위원회가 비트코인 저주하면 비트코인 없어져요? 그 발상이 그게 어디서 나왔어? 걔네들은 전기가 아니더라도 막을 권한 있으면 막는다니까. 막을 권한 있어 놔도
이게 지금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위원회가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은 국가의 적에 채굴 금지해, 거래 금지해 하면 가격 떨어질 거예요. 없어질까? 아닌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지겠지. 뭐 정부야말로 허약하지 않아요? 여론은 바뀌니까. 11월 선거도 있고 2년 후에 대선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게 안 돼. 지금 중국의 채굴 다시 들어가서 채굴 파워 중국이 전 세계 25%예요. 통계에 의하면. 뭐 내가 낸 건 아니니까. 뭐 60%라고 했던 그 통계를 냈던 애들이 다시 낸 게 25%, 30%예요. 다시 다 기어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다시 해야 된다. 블록체인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사용자 환경을 그렇게 고양시킨 게 아니다. 애초에 중앙을 삐댈 수 있는 거래소 이용, P2P 같은 관심 없고 거래소만 이용하고 가격만 올라가면 좋겠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블록체인이 코미디다. 그냥 구글이 하면 되고 애플이 하면 돼. 걔네 더 잘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퀘션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구글이 정부의 수사에 대항할 수 있을까? 혹은 구글이 자신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애플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 정부가 수사 기록 FBI에 달라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라고 했는데 중국에 달라고 했을 때는 어땠어? 그냥 줬잖아. 우리 미국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지. 그래, 지정학. 어제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주권이라는 거는 아주 최상위 권한이야. 최상위 권한. 사람을 죽이는 면허. 사형을 언도하면 얘는 죽는 거잖아. 그지? 그 면허를, 뭐 전쟁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주체가 기업하고는 다른 거지. 그런 주체가 전 세계 200개야, 200개. 그 200개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할 거라며. 여기가 무슨 뭐 기소하고 이러는 나라라고 생각해? 하이네켄을 맥주를 이만큼 싣고, 하이네켄 맥주를 이만큼 싣고,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얼마 안 남아. 근데 그걸 예측을 하고 많이 실는 거야. 왜냐하면 가다가 경찰이 세워. 그러면 뭐 괜히 시간 끌면 맥주 한 박스 내려주고, 또 가다가 뭐 계속 같은 나라에게 국경을 넘는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싼데 물류비용 엄청나게 높은 데지. 이런 정부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잘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화된, 애매한 중앙화된 그런 블록체인. 그거 아닌데? 블록체인은 의미 없어. 그럼 뭐 구글이 하라 그러면 되지. 애플이 하라 그러면 되지. 안 그래? 근데 구글하고 애플, 페이스북 다 막히지 않아? 애플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다 막히잖아, 중국에서. 비트코인 못 막아. 비트코인. 그게 높지 않거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물론 뭐 전체를 다 막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관없고, 사실은. 그게 상관없어요. 꼭 다 뭐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오해가 있겠네, 이거는 뭐. 아무튼, 비트코인 초창기에 중국이 만리방학 여부역을 완전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인터넷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두 개가 된다. 뭐 이게 이제 중론이에요. 비트코인이 두 개가 되는 거. 중국 비트코인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막기 어렵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국은 좀 다르지만, 아프리카 같은 이렇게 해도 그 인근 국가의 스팟이 있으면,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 또 이게 다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맞설 생각이 없는 애들이 왜 블록체인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구글하고 애플하고 훨씬 더 잘하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탈중앙화 했으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효율 높이려고 그 수많은 논문 나오는 거 아니야? 굳이 탈중앙화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정부랑 맞설 생각이 없으면? 아니 그렇게 정부가 하고 여론 눈치 볼 거면 그냥 뭐 이것도 검열하고 저것도 검열할 거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트코인에 있잖아. 아동 포르노 링크가 있다고. 왜냐면 전 세계에 아픈 애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좋지만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 현실이 반영된 거야. 처음에 명백한 것들은 선악이 명확하나 하지만 나중에 애매한 것들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중앙을 부르게 된다니까. 그러면 에이 중앙으로 가 그냥. 니네들은 중앙화가 좋은 거지 뭐 그걸 뭐 탈중앙화 하려고 그래. 더 쌈박하게 더 잘하는데. 안 그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8년 전에 비트코인 강했다. 지혜족보, 메타버스 돈에밀 이거 세 개는 좀 비슷한 애들이니까 스마트 컨트랙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쓴 저로서는 정말 궁금해요. 블록체인 왜 해? 중앙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부하고 맞서면 안 되거나 정부하고 맞설 생각이 없으면 왜 블록체인 해? 나 그게 궁금해. 그걸 묻고 싶어. 뭘 더 잘하는데 블록체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록체인. 중앙이 더 잘해요, 중앙이. 예. 근데
신뢰 문제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선악을 결정하는 신뢰 문제에 들어가면 권한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 중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앙의 고삐를, 그게 기업이 됐건 주로 국가죠. 그 손발을 묶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지. 아니 걔네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서바이벌 할 거면 효율이면 그냥 중앙화된 시스템도 좋아. 뭐하러 그걸 해. 그냥 투기꾼들한테 뭐 코인 만들어서 팔 거 아니라면.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투기꾼들도 사는 거지. 투기꾼들도 머리가 있잖아. 도대체 이게 근데 뭐야? 이거 왜 구글하고 애플을 안 쓰고 왜 이걸 해야 돼? 탈중화가 좋은 거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탈중화인데 이거 말만 탈중화하지 사실은 다 이렇게 다 바꾼댄다. 야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판단 다 들어가고 매번 판단 들어간댄다. 야 그러면 그 중앙을 뭐 더 빠른 중앙을 쓰는 게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끝나는 거야. 블록체인의 미래는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 다시 봤는데 제가 오해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 왜 합니까? 네, 여러분. 휴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휴일 동안 열심히 떠들었네요. 네. 이 정도면 지난 4일 동안의 내용이 우리가 왜 여기 있고,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이너들은 오히려 이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보는 거죠. 야, 이제 과학기술위원회. 근데 뭐 통상위원회 이런 경제 쪽하고 과학하고 이렇게 좀 다른 경제 쪽에서는 약간 뉘앙스 다른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채굴 금지하고 거래 금지해가지고 그 얻는 것보다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바보들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네. 바이든의 과학자들이 좀 내가 보기에는 이상주의에 취한 인간들인 것 같고요. 다른 맥락이 있죠. 월가에서 참여한 쪽이라든가 기대해 보죠. 뭐 국가 안보 쪽에서 참여한 쪽에서도 다른 얘기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라. 가격은 뭐 미국이 한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이 열받고 적으로 규정하면 가격이야 때려잡겠지만 미국이 못 때려잡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서바이벌 한 거지. 미국한테 지면 비트코인은 원래 끝난 건데. 그래서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바꿔야 돼? 아유, 블록체인 하지 마. 그냥 저기 애플에 취업해라. 찰스야, 비탈릭 너는 거기 구글이 불렀잖아. 너 그냥 구글에 취업하고 찰스 너는 애플하고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프리카를 구하도록 해. 애플에 가갖고. 오케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